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목균형표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기자가 만든 기법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일목균형표에서 파생된 기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활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점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무엇보다도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코스피의 폭락기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예전만큼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추세 예측에 자주 사용되고 심지어는 단기 트레이딩에도 적용이 가능한 지표인 만큼 한번 배워두시면 끝까지 써먹으실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영상부터는 일목균형표를 사용한 여러 기법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과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지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5개의 선과 하나의 공간은 사실 3개의 변수로 형성됩니다. 3개의 변수의 값에 따라 5개의 선이 만들어지고 공간은 2개의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변수는 각각 단기기간, 중기기간, 장기기간을 나타냅니다. 보편적으로는 각각 9일, 26일, 52일을 사용하고 종목이나 매매 방법에 따라 수치를 본인에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지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선은 총 5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각각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라고 부릅니다. 전환선은 과거 단기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선으로 만든 것인데요. 단기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이란 뜻이 되겠죠. 즉 전환선은 단기 이평선처럼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선은 중기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중간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이란 뜻이 되겠죠. 즉 기준선은 중기 이평선처럼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행스팬은 현재 시점의 종가를 중기기간만큼 과거에 배치시킨 선입니다. 선행스팬 1은 현 시점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중기기간만큼 미래에 배치시킨 선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중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미래 시점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스팬 2는 장기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미래에 배치시킨 선입니다. 선행스팬 2는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 또한 미래 시점에 미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개의 선행스팬 사이의 공간을 구름대라고 부릅니다.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높으면 구름대의 색은 밝은 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걸 양운이라고 부릅니다. 중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보다 위에 있기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낮으면 구름대의 색은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음운이라고 부르고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결국 일목균형표는 장기, 중기, 장기 추세 등을 모두 선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선이 고가와 저가,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가 같다면 그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반대로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도 선은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선은 고가와 저가의 변화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로로 된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이 움직이려면 고점이나 저점이 돌파되거나 고점이나 저점이 있던 기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즉 일목균형표는 추세 매매에 적합한 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상대적으로 추세가 잘 들어맞는 지수 선물 거래나 우량 주식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때는 수치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더 길게 설정해도 되고 차트는 주봉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지수 선물 거래에서 단타로 활용할 때에는 수치를 조정하고 봉 또한 5분봉이나 10분봉, 60분봉처럼 짧은 시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에 맞는 수치는 댓글에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투자 기법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선, 기준선, 교차 전략입니다. 전환선은 단기 추세를 나타내고 기준선은 중기 추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활용해서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돌파하면 매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평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름대 돌파 전략입니다. 2개의 선행스팬으로 이루어진 구름대의 아래에 있던 캔들이 상단까지 모두 돌파하게 되면 매수, 반대로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다가 하단을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대 교차 전략입니다. 구름대의 색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면 매수,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전략을 합쳐서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되었을 때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고 구름대의 색이 양운이면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전략은 초보자분들이 바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어렵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모의투자로 테스트해보시면서 일목균형표를 익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고급 기법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